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주 날씨는 화창한데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장섭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장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모셨는데요. 프로필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충북대 국문과 나오셨습니다. 노영민 국회의원 보좌관을 한 후에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하시고 충북도 정무부지사를 하신 후에 지난 선거 때 청주 서원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하셔서 지금은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새해 막 지났잖아요, 명절. 네, 명절 지나 이제 그렇습니다. 새해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명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좀 집에 있어도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큰 대사가 있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고 그런 이 시기였는데, 우리 K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좋은 새해 계획도 세우고 꿈도 꾸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추위도 좀 풀려가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네, 아주 활기찬 모습 감사하고요. 설 이제 명절이 지났잖아요. 이게 설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예. 이번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긴 했던데요. 위원장님이 느끼신 설 민심 어떻던가요? 예, 큰 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또 코로나가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나기도 좀 어렵고 그렇고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역 이게 동네 일 하시는 분들 좀 뵙고요. 또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장보기를 해서 조심스럽게도 이제 만나 뵀는데 예, 코로나 상황들이 이제 딱 만 2년 정도 네. 되니까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체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좀 일상적이랄까요. 코로나랑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안정적인 생활이랄까요. 네. 이런 측면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을 조건으로 놓고 그 네. 속에서 이제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로서는 이제 많이 그 국민들께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이래서 걱정을 했는데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예, 이제 견딜만 하다. 또 견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또, 저 개인적으로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 격려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주민들 만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불확실할 때가 제일 불안하고 이제 코로나가 2년째로 이게 좀 어쨌든 탈출구가 좀 보이는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게 오히려 탈출하는 그 길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서요. 어제 그 이재명 후보랑 김동연 후보 그 이제 양자 토론을 했는데 저 실제로는 보지는 못했어요. 본방 지금 나오는데 CBS 한판 승부에서 했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저도 조금 보고 또 딴 전화 받고 이러느라고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어쩌면 뭐랄까, 유력 후보, 제가 좀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둘이 아주 호각지세의 후보가 아니어서 네. 그런지, 좀 더 진지하게, 우리 어떤 경제 문제에 관해서 좀 진지하게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었다. 이게 그 선거 토론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토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아주 품격 있는 토론이랄까요? 뭐 그렇게 좀 토론의 정석이랄까 이런 모양새를 좀 갖췄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토론 내용이지만 이제 제가 쭉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시 접속이 한 17만 정도 되고 네.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까지 또 조회수가 한 뭐 25만이 넘어가는 이 정도면 굉장히 폭발적인 관심이죠, 국민들이. 네, 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 이제 두 분 간의 토론도 토론인데, 보면 이 국민들이 토론에 대한 갈증이 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갈증을. 이게 대선 국면인데, 과거에 선거 시기 같으면 여러 번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뉴스와 먼 곳에서 화면으로 이제 후보들을 주로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직접 겪어보고 어떤 후보를 뽑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에 비치는 이미지랄까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토론이죠. 토론 네. 속에 각 후보들의 정책 비전도 있고 국가의 어떤 경영 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좀 가늠할 수 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이제 뭐 한 달 남짓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후보 간 토론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이 적다 그럴까요? 인기가 있는 그 상대끼리의 토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지금이라도 좀 많은 토론 기회를 가져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판단할 수 있는 후보의 진면목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동감하는 거는 뭐 싫든 좋든 진지하게 토론해서 자기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번 김동연, 이재명 후보의 토론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는 충북 출신이니까 네. 더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품격 있는 토론, 뭐 상호 보완적인 토론이었다라고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3TV인가? 네. 그 TV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런 토론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 이재명 후보 내려올 때 저희 이렇게 모신 토론 아니어도 대담 같은 거 어떻게 위원장님 주선 좀 해주시죠. 아이고, 글쎄, 뭐, 제가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의 좀. 예, 이 전국을 다니는 이 대통령 후보 일정을 제가 바로 뽑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충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 데이라이브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뭐 중부고속도로도 가까우니까 예. 잠깐 나왔다가 지나가시더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김동연 후보 오늘 그 CBS 아침 그 라디오 들어보니까 바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동연 후보랑 그 토론한 게 혹시 그런 연대나 이런 거를 염두에 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청주상당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잖아요. 그 위원장님은 공천 하기를 좀 많이 기대하셨던 것 같고 출마하시고자 하는 분도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지금 청주상당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되는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죄송한 일이죠. 저희들의 어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당원 당규상의 공천을 못 해야 될 만큼의 결격 사유는 아니거든요. 이게 기책 사유 중에서 저희 당원 당규에는 부정부패 비리에 의해서 의원직이 박탈된 경우에 이제 그 공천을 안 하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보다 엄격하게 이제 그 룰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책임 정치라는 어떤 이 무거운 이 중압감을 저희가 외면할 수 없어서 이제 무공천으로 최종 결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야 이거 공천을 해야만 어떤 공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그냥 그렇게 우리 상대당에게 그냥 후보를 넘겨주는 것이 맞느냐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최종 그런 여러 가지 논의 과정 속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공천하지 않겠다여서 저희들은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저희들 후보자 없이 치러야 되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뭐 장선배 도의원 등 여러분한테 여쭤봤더니 안타깝지만 뭐 탈당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또 다른 지방선거도 안 나간다고. 그래서 이분들 정치하는 분이 선거에 안 나가는 게 상당히 뭐 칼을 뺏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동연 그 후보의 청주 상당 출마설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최용현 변호사의 범시민 뭐 후보론, 이게 민주당이 안 나오니까 그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정의당은 뭐 후보가 낼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불투명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당에서 후보를 못 내더라도 이렇게 대항마가 나오고 하면은 어떤 연대하고 그럴 수도 있나요? 글쎄요, 우리 소셜미디어 태희가 예. 지역 정치를 가장 선진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동연 후보 얘기 나왔을 때도 저는 저럴 수도 있을까? 저런 정책 상상력이 필요한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본인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후보죠. 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일 테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무공천을 결정하는 그 상황에서 이게 뭐 어떤 다른 세력과의 연대라든지 뭐 누군 어떤 다른 뭐 물론 개개인이 훌륭한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을 추천 내지는 이렇게 연대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럽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책임 정치,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명분 하에 무공천 결정을 어렵게 내렸는데, 또 다른 물론 이제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당원들의 개별적인 선택에 의해서 좀 더 개혁적이고 훌륭하신 어떤 후보가 나온다면은 그 표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당 차원에서 어떤 연대라든지 또 뭐 당 외 인사를 추천한다든지 이 부분들은 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저 개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또 딴 사람을 도와서 뭐 이렇게 명분을 좀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에 집중을 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로 여쭙겠습니다. 이게 마음 아픈 분한테 자꾸 뭘 물어보는 게 좀 그러는데, 그 송미애 의원님,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내 얘기도 살짝, 크게 해드렸어요, 송미애 의원님. 가장 먼저, 우리 또 송미애 도의원님께서 인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사실 그 도의원님들, 지방의원님들,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공천 때문에 아주 자기도 굉장히 이제 바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딱 맞춰서 또 저기를 올리셨네. 지방선거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거 여쭤보려고 할 타이밍이었어요. 타이밍도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우리 서원구 지역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워낙 중차대한 선거,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대선 이 선거 기간 동안은 당내에서 가급적 거론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지방선거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될 수 있으면 개인 선거 운동을 좀 자제하고
대선에 몰입하자. 이 대선에 이기는 것 자체가 이제 지방선거 운동에 뭐 제가 보기에는 많게는 8할 뭐 네. 이상 이렇게 감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예, 개인 어떤 선거와 관련한 개인 행보는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의견들을 그동안에 꾸준히 냈죠.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비슷한 케이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 아마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그 출마 예상자들이 출마 선언을 했거나 이런 네, 게 네. 단 한 건도 없는 예.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맞아요.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지요. 그만큼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제 물론 개인 출마 예상자들은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도 바쁘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3월 9일 이후여도 3월, 4월, 5월 3달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충분히 개인을 알릴 수 있거나 당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 지방선거 전략의 가장 핵심은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것,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지방선거의 핵심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속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송미 의원님 잘 들으셨죠?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시는 게 지방선거 전략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지방선거 때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자기도 선거 안 나온다고 하고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더 연임해서 출마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김동연 후보는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면은 언제 이거를 바꾼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지방선거에서도 당장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쇄신의 이런 바람이 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송영길 대표도 그 당의 어떤 뭐 공약처럼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는데 뭐 이게 일단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아주 파격적 기회를 주겠다라는 뭐 이런 발표도 있었죠. 해서 제가 봐도 이제 과거에 뭐 그 비중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기성세대 위주로 우리 정치의 큰 흐름을 잡았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특히 도드라져 나오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그게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보는데 20, 30대가 어떤 전체 흐름을 선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은 저는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대선 기간에 나온 이야기지만은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어떤 그 청년 세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랄까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예, 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 보기에 섣부르기도 하고, 또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이 청년층들의 생각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재 우리 정치상에서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청년층에게 기회가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저희들이 이제 지방선거 공천 이야기를 할 때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네.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주어진 룰 속에서 어떤 공정하게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 이를테면 청년이다, 노년이다, 뭐 여성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가산점을 주는 것들이 쉽지 않은 측면이 또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뭐 당의 최고 뭐 총재 시절이죠. 이런 때는 이번엔 뭐 당의 쇄신이 필요하고 청년층이 필요하니까 누구 당신들 나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러고 싶어도 이게 이제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게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어떤
기회 요인이 적은 청년층이라든지 여성들한테는 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할 거냐의 문제를 좀 이후에 이제 제 어떤 도당위원장으로서 숙제이기도 하고 저희 당에서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누구더라 신민수라고 충북 일보 기자 출신이 요번에 서원군가요? 네. 그분이 거기서 이제 현주시에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이제 청년들이나 또 여성들이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 공천을 줬다고 쳐요. 근데 가나다 중에 다번 주고 청년 공천을 했다.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당선 가능성 높은 데다가 줘야 2040을 이게 전진 배치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앞으로 커지겠군요. 이 소셜미디어 태희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아유, 또 많이 거론을 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사람 이름까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여성 의무공천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해당 지역구의 특정 지역구의 여성을 공천을 안 하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번이나 형식적으로 누군가 선거로 완주할 의지가 없는 어떤 여성들을 하나 공천이라고 주고 네. 그 중간에 사퇴시키기도 하고 지금 마냥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다번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게 편법으로 운영되는 네,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편법이랄까 꼼수 정치가 이 국민들한테 그냥 먹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준다면 적어도 당선 가능한 순번이랄까요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한 또 이제 고민들이 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청년들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은 있습니다만은 또 전통도 이렇게 좋은 관행들도 있거든요. 이 그렇죠. 관행과의 조화를 잘 맞춰야 될 것이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저도 국회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자기 업무를 파악을 하고 의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집행부와의 관계 이거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4년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의회의 어떤 역할들이 꼭 개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집행부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견제도 하고 또 제안도 하고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제 자치분권이라는 이 틀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이 경험과 또 어떤 신인의 어떤 이 개혁 의지와 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숙제죠. 아직도 저도 그 방법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확정을 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신 기자님도 그렇고 열심히 본인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보니까 서준호님,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재명 화이팅. 나를 위해 이장석 화이팅. 지금 지방선거 공천 얘기가 나오니까 댓글이 자꾸 달리는데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또 지방선거의 핵심은 도지사, 청주시장인데 도지사님은 이제 끝나고 댁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가장 유력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요즘 노 실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이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근황은 계속 듣고 있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이제 그 엄중한 국정 에서의 역할들을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할들을 소임을 잘 마무리하시고 네. 그동안에 한 4년 이렇게 공백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만났던 분들을 계속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를 하셨던 것 같고 올해 들어와서는 워낙 큰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가 정권 재창출이 우리 노영민 실장님의
명언 중에 최근에 네. 가장 그 제가 가슴에 와닿는 말 중에 그분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말하자면 그 가장 핵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성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다. 정권 재창출이다. 이 어떤 문재인 정부가 이루는 뭐 우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경제 성장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네. 성공적이지만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 그 성과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아직 미완이다.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 얘기를 어디서 하셨냐면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지인들을 주로 이제 만나는 그런 활동들을 하셨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에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셨죠. 거리에서 인사도 하셨고 네. 장보기도 하셨고 장보기 그랬는데, 같이 하셨던데. 외형적인 역할도 하셨지만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면서 네. 당원들 상대로 당원 교육, 뭐 강연회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와 앉은 말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성과는 이재명 정부의 출발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현재들은 그렇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노 실장님도 뵙고 싶어요. 딴 데 많이 나오시던데 시간 되시면 저희 두 분이에요. 이재명 후보님하고 노 실장님 여기 섭외 우리 저 위원장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시장 이제 도지사는 그렇고 청주시장 후보가 누가 될 거냐 아주 관심이 큽니다. 지금 이제 뭐 청주시장 후보의 전이 이제 미리 벌써도 뜨거운데 현 시장이 상당히 이제 안팎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잘못에 대해서 막 따져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도당위원장으로서 청주시장 공천,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자치단체장의 20%를 이게 뭐 의무적으로 나쁜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무슨 마이너스 페널티를 준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하위 30%에 속하면 출마에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네. 뭐 무출마를 권유하거나 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했었죠. 네. 제 지역도 이제 그런 지역에 네. 있었는데 뭐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들도 지난 4년 동안 쭉 평가를 해서 네. 현재 자료로 해서 모아져 있습니다. 누구도 저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자료는 모아져 있어요? 네. 그때 우리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게 민간들로 구성돼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평점 지표를 둬서 평가를 해서 최종 저희들이 평가 자료가 지난해 12월 한 20일경에 성적표가 나왔습니까? 예. 성적표를 평가를 해서 예. 공인을 해서 근거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 언제 그러면 열어요? 그거는 이제 공천 때 평가할 때 그때 이제 공개를 해서 소위 공천 심사위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참고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뭐 그것들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하고 이제 쭉 여론조사라든지 뭐 선거 시기에 이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제일 이제 예민하게 또 그 평가도 하시고 하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주시장 공천도 뭐 다른 데랑 마찬가지
똑같은 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어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네. 그건 저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시스템화되어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룰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돼봐야 아는 거고요. 네, 그렇죠. 뭐 일단 그 복수의 후보가 있으면 경선을 한다든지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위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면 여기에 뭐 적당한 페널티를 점수에 감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죠. 이제 경선을 할 것이냐 말 거냐에 있어서도 여론조사상에 이제 극단적인 차이가 나면 어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경선에서 배제시키는 방식도 있겠고, 그러나 어쨌든 당의 관계자나 당의 어떤 권력자가 그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후보를 공천한다거나 배제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도록 최소한의 절차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뭐, 저희가 뭐, 누구 유불리를 이렇게 외계자고 하는 거는 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그, 당내의 경선 과정이 뜨거울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밋밋하게 가는 게 선거 전략상 낫습니까? 마주 그,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라는 거는 일단 당의 유권자, 충북으로 따지면 뭐, 160만, 네. 청주로 따지면 86만이니까 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니만큼 그 흥행이 네. 굉장히 중요하죠. 흥행이 예, 뭐 모든 선거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 여러 사람,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암만 지도가 낮은 후보여도 이를테면 어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객관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극단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두 분이 다 긍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예, 그 지지도가 작은 거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의 해법이나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또 배울 수도 있고, 예, 뭐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또 이 하위권 후보들이 상위권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서 능력은 비슷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양한 층의 후보들이 많이 저는 나와야 된다. 네. 예, 뭐 당사자들이야 나 혼자만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많이 나와서 정말 시끌시끌하게 경선을 하면서 유권자들도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청주시의 어떤 미래 비전도 좀 찾아내고 뭐 이것들이 시민들의 요구가 또 선거 때 분출되니까 그럼 유력 후보가 그 또 시민들의 요구도 수렴할 수 있고 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친구는 제가 좀 뭐 잘 못하면 뭐랄까 예의를 안 갖추면 선거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선거 때가 가장 또 우리 국민들이 주인 대접을 받는 때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인재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는 것은 아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봅니다. 그래 아주 좋은 경쟁 경쟁하시기 바라고 그 청주시장에 대한 그 평가에 관련해서는 지금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하고 국민의힘의 박한석 부위원장이 CJB에서 녹화하고 있대요. CJB 오늘 밤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거 보시면서 알아서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무슨 순세계 잉여금 3천억 원 남은 거고 왜 재난지원금을 안 주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토론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청주 상당 재선거든 지방선거든 또 3월 9일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고 상당히 뜨거운 이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우리 국민에게 또 청주 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기를 기대하는지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뭐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의 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정말 뭐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잘했다. 잘하느라고 하는 과정에서 뭐 또 공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손 쳐도 이게 미래를 보고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과거를 보고 선택하는 거는 화가 난다고 그래서 뭐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화가 난다고 딴짓을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일 텐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떤 뭐 양당의 후보로 본다면 누가 정말 국가 어떤 이 21세기 대한민국 전 세계가 보고 배우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지도자 그러면 뭐 전 세계에서 우러러보고 한번 너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 묻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면담 내지는 방문해 달라는 나라가 뭐 몇십 나라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국가 경영 능력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그 시스템 에러로 이게 이제 갑자기 녹화로 바꿨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장섭 위원장님께 죄송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어서 녹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대통령 선거의 주요 관점 중에 하나가 능력 있는 자를 뽑아야 한다. 두 번째, 국가 경영 능력.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 자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충북 도민의 입장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분권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여기까지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어주시면요. 예, 뭐 이제 국가 경영 능력에 관해서는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정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누가 이제 그런 정책들을 잘 펼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꼭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뭐 과거에 이명박 정부도 그랬고 뭐 박근혜 정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수도권 낙수론, 수도권이 꽉 채워서 거기서 차고 넘치는 것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정책들을 썼는데 수도권의 그릇이 점점 커지죠. 네. 이게 낙수는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릇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방으로 올 게 없지요. 그런데 충북은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해결해 온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IT 관련한 어떤 기업들이 과거 같으면 꿈도 못 꾸죠. 우리 청주에 오겠습니까? 충북에 안 오는데 수도권 규제라는 이 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왔죠. 와서 그렇죠.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네. 뭐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할만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충북은 발전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SOC 사업들 역시도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뭐 올해 작년에 이제 진행됐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라든지 방산 가속기도 다 이런 겁니다. 방산 가속기를 청주로 유치하게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있죠. 국가균형 발전의 효과, 또 어떤 전국에서의 접근성, 뭐 이런 부분들의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철학을 갖고 있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함은, 그러면 충북은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이게 탄력을 받아서, 관성을 받아서 쭉 앞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들은 주춤하게 되죠. 가능하면 땅 투자 가치도 있고, 땅만 사놔도 땅값이 올라서, 이게 어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수도권에 입지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북, 청주 입장에서 보면, 어떤 후보가, 우리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중요한 어떤 핵심 국가 운영의 핵심 아젠다로 갖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또 더불어민주당과 그동안의 정책 계획을 같이 해왔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경영의 핵심 아젠다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하다. 이건 뭐 고민의 여지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잘 필 거라고 이렇게 믿고 우리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마무리 인사까지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아이고, 오늘 또 좀 이따가 바로 서울을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려고 했으나, 지금 바로 가서 또 내일 또 국회 관련 일을 또 준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정초부도 상당히 바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지역구 주민들 인사도 잘 못 해주셨을 텐데, 또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 여러분, 늘 이제 그 인사를 드리면 코로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2만 명도 넘어가고,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4, 5만 명, 10만 명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더 짙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이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시민 여러분께서 조심하시고 자제해 주시면 정말 화창한 봄날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같이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조금 더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국가지 대사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장섭 도당위원장님은 항상 정답고 이게 정감 있는 그런 이제 국회의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